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석입니다. 저는 오늘 최악의 국회를 개표한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20대 국회의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보수정당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국민에게 일면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보수정당의 시련은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과제이자 극복해야 할 숙제입니다. 2016년 5월 30일 새누리당은 122석 원내 2당의 성적표를 들고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가슴 아픈 성적표지만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제도약을 꿈꾸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전국에서 거대 야당의 국민은 국회를 차디찬 겨울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20대 국회 출범 284일 만에 받아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진보좌파는 기공환장했고 보수는 4분의 5로 쪼개졌습니다. 보수정당은 나쁘다는 프레임에 갇혀 20대 국회를 올바른 외정활동조차 매도당하고 외면당하는 그야말로 보수정당의 고난의 행군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시장경제를 홀대하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지 않을 수 없기에 움츠림을 뒤로하고 용기를 내고 또 내며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를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는 존중, 대화, 협치가 없는 사무국회였습니다. 제1야당의 대매를 꿈꾸는 민주당 당대표와 적폐청산 동원부대로 전락한 여당위원들 사이에서 제1당은 존중받지 못했고 대화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교섭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괴기한 협의체의 구성으로 협치의 종적을 감췄습니다. 대한민국 서열 2위 자리는 권력거래의 암시장으로 전락한 것은 의정사 70년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법과 관례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민주당과 기생정당의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은 사무국회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권력의 시녀가 되어 망국의 길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범여권의 행보로 있는 힘껏 막아보려 했지만 의석수 차이의 현실을 냉정했습니다. 희귀한 선거법과 무수부리의 공수처가 탄생했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만회의 기회를 향해 저는 충북 청주시 홍덕구에 21대 총선 출마라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1대 국회의원은 꼽는 사이로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비판에서 한국당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70년 역사의 번영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수, 자유시장 경제 지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정당은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입법부를 정부의 하청업체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 행정부의 시녀 역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주당과 기생정당의 부끄러운 반의회 정치를 부식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성과 참회의 4년이 도약과 희망의 4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가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먼저 보수정당이 변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응원한다면 보수정당에 설 자리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지 마련입니다. 과감한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염됨 그리고 편협한 구구의 가치는
보수가 아닙니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만이 건전한 보수 가치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치를 신념 삼아 정치에 입문하고자 합니다. 한편 생산적인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른 정치를 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여당은 야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청산의 대상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국회를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합니다. 그간 여야 간의 정치는 만인에 대한 투쟁을 귀결됩니다. 이는 진정한 정치라 할 수 없습니다. 여야가 소리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치를 할 때만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적 국회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바른 정치입니다. 바른 정치에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 수 있고 국회에 대한 국민 혐오로 경감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치 신인 저 이규석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치에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정치를 하지도 절대 굴복하지도 않겠습니다. 저 이규석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치 신인 이규석이 변화와 혁신, 바른 정치로 보수정당을 재건하고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인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기재변하고요. 실무진더라고 이제 저희 캠프 실무진더라고 협의해서 명절 끝난 이후에 사무실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2월 초 정도면 전체적으로 세팅이 완료될 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 네. 충북부에는 분양 예비후보가 계시잖아요. 두 분 계십니다. 예. 또 한 분. 네, 김정복 MG 예, 새마을본 김정복 이사장님께서 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분양 예비후보가 그 비례대표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당에서 언제를 두고서 뒤늦게 좀 출마를 하시게 된 거 아니냐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제가 뭐 발언할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선 룰이나 경선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요. 지금 공관위원장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 한 분만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공심에서 어떤 절차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그 과정은 차후에 아마 공개적으로 이제 언론풀을 중앙당에서 할 걸로 알고요.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아직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전혀 언제 받으신 게 없나? 네. 신인 가산점을 받으시는 네. 걸 하게 되나요? 저희가 중앙당에서 제가 이제 조직국장으로 있을 때 경선룰을 만들었는데 지방위원이나 전체적으로 출마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예, 저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가산점이 얼마예요? 자기가 득표한 저게 25%. 25%. 김영희 후보는 저기가 있잖아요. 여성.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여성에 대한 프라미엄도 가산점이 있고요. 본인이 또 출마한 저기에 대해서 가산점을 못 받으니까 그거는 경선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겠죠. 지난번 출마 시장 총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지방위원이라는 거는 도의원, 시의원, 다 단체장 포함해서 출마 경력이 있는 자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정치 진도를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흥정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공약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테마 형식으로 해서 아마 발표를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출마의 변에 대한 왜 출마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공약 발표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질문 받으세요. 오늘만 하나만 더 질문. 예. 그동안 사무처장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예? 사무처장 내려놓으시고 동향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지 예. 당 제가 중앙당 전국장으로서 이제 3차 생활을 접었는데요. 지역에서 사무처장도 한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활동은 지금은 여야가 국회 보셨듯이 정치인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치 관심 없는 지역에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하고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각 동별로 보이지 않게 그냥 교감하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저기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신 곳 혹시 흔적도 제가 초등학교서부터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없어진 제가 내곡 초등학교 다니다가 5학년에 강서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전학을 가서 흥덕구 쪽에서 그냥 잘했습니다. 소개를. 그리고 잠시 소개해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잠깐 진행하니까. 최 변호사님, 조만간에 기자분들하고 좀 상의해서 기자회견 하실 건데요. 서울구에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최영준 변호사라고 많이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공식 기사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명함증 한 장씩 오늘 드리라고 주신다고? 손. 조만간에 아마 본인에 대한 출마 기자회견하고 변합해서 아마 기자회견 할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세트로 이제 혁신, 변화, 인물 쇄신론으로 해서 윤곽근 상당부 전 고검장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에 좀 의식 있는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해서 변화 혁신으로 해서 지역을 좀 한번 청주 4개 지역을 바꾸려고 노력 좀 했습니다.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자유와 공화는 별개죠? 예? 자유와 공화라는 그 새로운 고속통화 그거는 이제 중앙 정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같이 합류해서 합류할 수도 있으시죠. 어느 건 통합 관련한 새로운 모습. 그거는 이제 중앙당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젊은 층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에 대한 혁신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아마 이루어지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여쭤봤냐면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회 모태가 자유와 공화라는 그 민간 단체 신용한 그전 지사원 글쎄 모든 것을 포함했어요. 네. 참여하실 때는 남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이번 총선이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